혼인관계의 새로운 지평,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과 배신의 아픔. 쓰라린 서막, 충격적인 제안과 결항 끝에 선 결혼. 내 아내는 직장 상사와 바람을 피웠고 우리 결혼 생활을 개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자 그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설마 이런 날이 올 줄은,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저와 아내는 10년 동안 함께했고 결혼한 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서로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 덕분에 우리 관계가 누구보다 특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아내가 새 회사에 입사한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움을 겪는 듯했지만 점차 동료들과 가까워지며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술자리, 파티,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어느 날 아내는 제게 폭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태껏 나 말고 다른 여자와 연애해보지 않은 걸 후회한 적 없어? 저는 단호하긴 아니, 너만 있으면 충분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제게 오픈 매리지, 즉 개방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새로운 자극이 될 거야? 당신도 다른 사람을 만나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단 한마디로 벼랑 끝에 내몰린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관계의 끝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의 시작일까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기에는 배신보다 더 큰 후회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열린 결혼의 함정, 탈출구인가, 비극의 서곡인가? 아내는 그것을 우리 관계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사랑의 양념이라고 포장했지만 제 귀에는 마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독약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잖아. 우린 너무 익숙해졌어. 이건 우리 사랑이 필요한 자극이야. 당신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녀는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읽듯 혹은 어딘가에서 홀린 사람처럼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친구들 좀 봐. 미혼인 친구, 이혼한 친구. 다들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 새로 오신 부장님도 그러시더라. 인생은 한 번뿐인데 너무 얽매여 살 필요 없다고. 그녀의 눈은 이상한 열기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잃고 싶진 않아, 절대로. 이건 서로 속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잖아. 안 그래?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혹시 그 새로 부임했다는 상사놈 때문이냐고, 그놈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설득과 회유, 심지어 눈물까지 동원하는 그녀 앞에서 제 마지막 자존심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면 그녀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 위험천만한 불장난에 바보같이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우스꽝스러운 규칙 아닌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집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싶지만 그때는 그게 우리 관계의 최소한의 보호막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보란듯이 여러 남자와 데이트를 했고 심지어 하룻밤 상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 상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 상사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요. 저는요? 몇 번의 소개팅 자리에 억지로 나가 앉아 있었지만 도저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아내는 가끔 제 눈치를 살피며 괜찮아? 라고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변화도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제가 정말로 다른 여자를 만나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생길 테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향했던 제 사랑, 우리 결혼 생활에 순수하고 특별했던 모든 감정이 쟤처럼 바스러져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세상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걸까요? 이 개방된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욕망을 위한 탈출구였을까요?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저는 매일같이 자문했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공허함 속에서 허우적대던 어느 날, 제 앞에 운명적인 만남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제게 구원의 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파멸로 이끄는 폭풍의 시작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안개 속이었습니다. 어둠 속 한 줄기 빛, 예기치 않은 행복이 문을 두드리다. 내 삶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생각했을 때 거짓말처럼 다른 문이 스르르 열리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스한 온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정말 한 줄기 빛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향하는 또 다른 길이었을까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루하루를 술과 절망으로 보내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현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러 나간 저녁, 저는 늘 들르던 동네 서점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를 따라붙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싸움 없이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일로 시현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은 강단 있어 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다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시현은 제가 가진 유머 감각을 알아봤고 제 침묵 속의 슬픔을 읽어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났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 개방 결혼, 저의 고통. 그녀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현은 제가 몰랐던 제 안의 다른 모습을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했고 저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남자로서의 저를 되찾은 기분이랄까요? 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메말랐던 제 감정선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 듯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났고 문자 메시지 알림 소리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이 상황을 그저 가볍게 넘기는 듯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당신도 즐겨야지. 하지만 제가 시현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자 아내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훔쳐보려 했고 제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캐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이 먼저 제안했던 일이잖아. 그리고 당신도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그 상사랑 계속 만나고 있잖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내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와 직접 저녁을 차렸고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채운 도시락을 건네주기도 했고, 밤에는 노골적으로 관계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애초에 우리 결혼을 그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어리석게도 그 제안에 동의하지만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이 변화를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가끔 그녀의 시도에 응할 때도 있었지만, 그건 그저 의무감에서 비롯된 영혼 없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내를 향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그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야? 뭐가 달라진 거지? 아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일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을 생각조차 없었지만 터져나오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혹은 너무나 처량해서였을까요? 그래? 그럼 당신 친구들은 어디 갔어? 당신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멋진 삼사는? 당신이 그토록 즐기던 하룻밤 상대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건데?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제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아내의 뒤늦은 노력. 하지만 이미 메마른 정원의 눈물 몇 방울로 새싹이 돋아날 수 있을까요? 특히 다른 곳에 이미 뿌리내린 새 생명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히려 깊은 공허함과 함께 한 가지 의문만을 남겼죠. 이 모든 소동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진실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의 폭풍, 벌거벗은 진실과 거짓의 대가. 아내의 뒤늦은 후회와 노력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혼란과 의문만을 남겼죠. 이 모든 소동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부부 상담이라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또 다른 고통스러운 진실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부 상담은 관계 회복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장 끔찍한 기밀들을 파헤치는 진실이 때로는 거짓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정과도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산산조각 난 신뢰를 텅 비어버린 제 마음을 상담 몇 번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상담은 마지막 도마줄과도 같았을 겁니다. 상담사는 친절했고 경험도 풍부해 보였습니다. 편향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듯했죠. 첫 상담에서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너무 일찍 단 한 사람에게 정착한 탓에 더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 같다는 후회. 주변 친구들은 다양한 연애 경험을 쌓고 심지어 이혼 후 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 그 와중에 새로 부임한 상사가 그녀에게 자유로운 삶을 속삭였고 일부 친구들은 오히려 그 관계를 자신의 찾아갈 기회라며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한 친구 중 하나가 개방 결혼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건넸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들은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지기도 한데 그 말에 아내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의 결혼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모험이 시작된 것이죠. 그 모험이라는 것은 아내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과속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순간은 짜릿하고 흥분됐지만 그 대가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고요.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깊이 있는 관계와는 전혀 다른 실체 없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상담. 저는 그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방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상사와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어?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말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우리 관계는 정말로 끝장날 것 같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어. 하지만 서로 앞에서 스스로를 만졌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상사라는 작자는 이건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니까 바람이 아니야. 단순히 서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아내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상담사조차 놀란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발작하듯 심하게 떨기 시작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과호흡 증세를 보였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든 얼굴로 제 다리를 붙잡고 정말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유라는 말만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그리고 왜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야? 아내는 한동안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상사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우연히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고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남자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꼬시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에 대해 떠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믿을 수 없다더니 딱 그 짝이야. 얼마나 쉬웠는지 알아? 동료가 그녀에게 진심이었냐고 묻자 그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진심? 그냥 잠깐의 재미였을 뿐이야. 내 약혼녀랑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다고. 그 여자는 그냥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탈출구 같은 거였지. 설마 내가 걔한테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어? 심지어 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남편? 좀 불쌍하긴 하지. 하지만 뭐 눈치채지 못한 자기 잘못 아니겠어?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라고. 아내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소모품에 불과했으며 순간의 쾌락을 위해 남편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끔찍하게 느껴졌다고요. 그날 그녀는 회사를 뛰쳐나와 주차장에서 한참을 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온 건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낀 순간부터였다고 합니다. 제가 수연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공황 발작을 겪기 시작했고 그제야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해답을 찾기도 전에 또 다른 폭풍이 예고 없이 제 삶을 덮쳐왔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과거와 관련된 더욱 추악하고 복잡한 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운명의 갈림길, 상처뿐인 과거와 희미한 희망 사이에서 죄로 얼룩진 과거의 심연과 희미한 미래의 길, 두 갈래 길 앞에 섰습니다. 제 아내, 민지의 과거와 관련된 더 추악하고 복잡한 진실의 그림자는 예고 없이 제 삶을 덮쳐왔습니다. 그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 번 열리니 온갖 추악한 기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에서의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민지의 노트북에서 갑자기 영상통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민지의 옛 직장 동료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민지가 회사를 그만둔 후 소희와 그 전 부장이라는 작자가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희는 임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 순간 부장은 돌변하여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차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희에게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민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험이 궁금해서 부장과 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소희의 남자친구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장은 오히려 소희를 비난하며 그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고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결국 소희의 남자친구는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민지에게 연락한 이유는 민지가 어떻게든 결혼을 지켜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조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났고
형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소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부장을 상대로 회사 내 괴롭힘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중이었고 제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본 그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충혈된 눈은 잠 못 이룬 밤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민지의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아이와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잃은 일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밤에는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부장이 해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예전 집에서 챙겨야 할 물건들이 몇 가지 있어서 민지가 없을 것 같은 시간을 골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우리의 결혼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않으려 했지만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때 민지가 제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틀 전에 받은 그녀의 전 상사가 보낸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였습니다. 민지가 소희와 함께 그를 회사 고위층과 그의 약혼녀에게 폭로한 사실에 격분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비밀을 폭로했고 우리 관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용기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우리 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을 그만두고 개인 상담을 받기로 했으며 이혼 전문 변호사도 만났다고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려 하자 아내는 마지막으로 저와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녀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한테 도대체 내가 없는 게 뭔데? 그 여자가 당신한테 줄 수 있고 내가 줄 수 없는 게 대체 뭐냐고. 그녀는 이웃이 들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지 내가 다 할게. 제발, 제발 날 떠나지 마.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아직도 모르겠다면? 우리 결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이미 분명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산조각 난 결혼과 완전히 무너진 신뢰를 모든 것이라는 단어로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폭풍 뒤의 새벽, 나를 찾아가는 고된 여정.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던 순간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아내, 민지는 더 이상 제게 매달리지 않았고 저 역시 형이 아파트에서 조용히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병사처럼 저는 만연자실함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지금의 저는 글쎄요,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순진하게 사랑을 믿었던 아내의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그런 남자는 아닙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흉터처럼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더 단단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타인의 행복이 아닌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현 씨, 제 새로운 연인. 그녀는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안아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저는 진정한 남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겨나죠. 아내는 오랫동안 제게 그런 감정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끔 민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는 건 아닐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상사의 이야기를 하며 반짝이던 두 눈, 그리고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던 그 수많은 거짓말들. 과연 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 제가 수연 씨를 떠나 민지에게 돌아간다면 결국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이란, 신뢰란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경란의 바다와 같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폭포우가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이 폐허로 변했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도 아주 작은 풀씨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또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할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저만의 길을 찾아 제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상처가 아물고 제가 진심으로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